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요즘 이제 시장 분위기하고 그동안 이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백마마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네 번째 시간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오른 것을 얘기하기 전에 작년 것을 얘기하면 비교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서 작년 거 16.6% 올랐습니다. 그죠? 일산 전역이. 그런데 작년 일산 전역이 16.6% 올랐을 때 이 백마마을은 얼마나 올랐냐? 5억짜리 37평 아파트가 8억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60% 상승했습니다. 그죠? 60%. 한 해에 무려 아파트 가격이 60%, 5억짜리가 8억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작년과 비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비교하는 이유가 올해는 더 오를 것 같아서입니다. 작년에 16.6% 올랐는데 올해 벌써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일산 동구만 기준으로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이 이 강촌마을, 백마마을, 백송마을이니까 동구만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덕양군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일산 동구가 얼마나 올랐냐? 지난번 발표 때 15.75% 올랐습니다. 이건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입니다.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 2위였습니다. 2위. 1위가 덕양구였고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죠? 그럼 작년보다 더 오른다는 거죠. 그럼 벌써 40%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냐? 그것은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물론 거래가 거의 절벽이다시피 해서 거래가 거의 매매 거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전세 수요, 월세 수요만 간혹 있는데 매매 거래가 없는 이유는 지금 5월 31일까지 급매물이 더 나올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이후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금 전가 현상에 의해서 세금이 뭐 20% 30% 올라가잖아요. 그죠? 양도세가. 그럼 이 세금을 어디에 얹어서 되파냐면 아파트 가격에 얹어서 되팔게 됩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6월 1일부터는 급상승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물건이 마술처럼 싹 사라질 겁니다. 아마 6월 1일 이후에는 5월 31일까지 살아있던 매물들이 6월 1일 이후에는 정말 마술처럼 샤샤샥 다 사라질 겁니다. 그나마 간혹 나오는 물건들이 이제 세금이 전가된 상태에서 최고가로 나오겠죠. 그죠? 뭐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다 이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금 내기 정말 짜증나서 지금 이만큼 싸게 팔겠다라는 거죠.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 5월 31일 이전에 팔겠다라고 나와 있는 지금 이 아파트 물건들은 다 급매물인 거예요. 급매물. 지금 못 사면 이 가격에 못 삽니다. 6월 1일 지나잖아요.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월세 살고 있다면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급매물을 잡는 게 내가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를 겨우 이제 올라타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전반적인 추세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도 그렇습니다. 다만 서울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뭐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간 또 일산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어쨌든 지금 일산 이 100만 마일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거래는 없지만 거래되는 건 다 신고가이고 거래량은 최소이지만 아파트 가격이 고꾸라지거나 뭐 급매물이 쌓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생각이 있다면 지금 적기인 거예요. 그죠? 5월 31일 이전에 사는 게 무리를 해서라도 저는 뭐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50%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뭐 앞으로 60%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그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저는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 담보대출 이자보다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배나 되기 때문에 실제 내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지금 그리고 또 통화 인플레이션 시대 아닙니까?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 아닙니까? 최고가의 아파트가
제자리에 있겠어요? 지금 통화 인플레이션 시대 이렇게 통화량이 많은데 당연히 가격이 상승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아파트에 투자하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시간에 투자하는 건데 시간은 금이니까 자산 가치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짓도 안 했다. 난 그냥 전세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계속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죠? 전세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전세의 그 틀에 갇혀 있어서 그 사고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세 살고 있으면. 그 무서운 거죠. 그죠? 내가 바라보는 그 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사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니까 전세의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사고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제 동영상에도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선한 가치관으로 남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도 삶이 윤택해질까 말까 정말 삶이 그 만만하지 않잖아요. 세상 살이가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맘대로 됐으면 다 부자가 됐겠죠. 근데 계속 남들을 그 동영상 댓글에 악플 다는 그 심리가 정당한 거예요. 정의롭습니까? 가족들한테 그 악플 다는 사람이 가족들한테 얼마나 정의롭게 가장 역할을 할까요? 전 존경받는 아빠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이래 뭐 쌍욕을 해대는데 가족한테 그 함부로 하지 않을까요?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을까요? 자기 마치 자기 소유물인 양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선하게 살아야 돼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내가 최대한 베풀 수 있는 것을 상대방 모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의해서 사람의 행복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한테 열광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인간 사이의 관계 그게 뭐 이웃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친인척 관계일 수도 있고 회사의 동료들의 관계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 정신적 관계든 뭐 육체적 관계든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삶을 이제 다들 선도해 나갈 텐데 삶은 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죠. 남들한테 쌍욕해가면서 약풀 다는데 내 삶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그게?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악플 때문에 제가 고혈압 약을 끊었어요. 고마운 일이죠. 그 악플 최근에 악플 달아준 사람들한테 고마운 일이죠. 제가 평생 뭐 고혈압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데 악플 다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경안정제를 이틀 먹었거든요. 근데 저혈압 쇼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 상태가 너무 좋아져 있는데 고혈압 약을 먹은 상태에서 또 먹으니까 신경안정제를 또 먹으니까 확 떨어진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잘 처방을 받아서 뭐 맨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제 고혈압 약을 줄이다가 지금 완전히 끊었습니다. 제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악플 달고 쌍욕한 그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는 고마워할 일인데 사실 고마워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남들한테 그렇게 쌍욕하는데 가족들한테 똑같이 대하지 않을까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서 새지 않을까요?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집안에서는 안 셀까요? 그러니까 자, 악플을 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 반사돼서 내 삶으로 다 악의 영향으로 악의 구렁텅이로 점철되는 삶을 나는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악플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발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추워도 남들한테 쌍욕할 생각 갖지 마세요. 칭찬해 주세요. 잘한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럼 누군가가 나한테 칭찬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제발 내 새치열을 함부로 놀려서 내 삶이 엉망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자, 백마마을 아파트가 지금 일산 동구 전체가 15.75%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16.6% 올랐을 때 60% 상승했으니까 벌써 40%나 상승했다고요. 자, 지금까지 상승한 것만 40%예요. 그냥 하나도 안 오르고 올해 12월 말까지 간다고 합시다. 40% 아파트가 올랐는데 안 살 겁니까? 그러면 내 자산 가치가 40%나 올라가는데 안 살 거예요, 정말. 내가 회사를 다녀서 1억 투자하면 4천만 원을 버는데 안 살 거냐는 거예요. 투자하십시오, 제발. 여러분, 내가 회사 다녀서 4천만 원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내가 저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 아파트 31평, 32평이 훨씬 더 이 백마마을 아파트는 더 많이 버니까 투자해서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혈압약 끊었다고 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아파트 투자해서 그 수억을 벌어서 내가 막 돈으로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돈 갈등이 있었는데 뭐 누구한테 빌려서 그걸 갚아야 되는 갈등은 아니었는데 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뭐 그 잘 되지 않고 어그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싹 사라지니까 뭐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예요. 싹. 그래서 아마 정신적인 안정을 꾀하게 돼서 뭐 혈압약도 끊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자,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벌써 백마마을 아파트가 40% 올랐으니까 올해 말까지 그냥 하나도 안 올라도 40% 오르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콩나물 사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샀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가셔서 투자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벼락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꽃을 보고 제가 밖에 있는 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좋아하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이 꽃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분 좋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백마마을 40%나 올랐으니까 투자하세요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악플 달지 마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